자, 오늘은 위기가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를 멈추게 한 팬데믹이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교감이 필요한 심리치료 분야를 온라인으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았거든요. 그 놀라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때는 2020년 초였죠. 심리 치료계에 정말 거대한 충격파가 덮칩니다. 치료사도, 치료를 받던 사람들도 말 그대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온라인이라는 정말 낯선 세상으로 내몰리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마치 우주가 시작된 것 같은 빅뱅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임시 방편, 땜질 처방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아예 판이 뒤바뀌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020년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했던 온라인 치료가 불과 5년 만인 2025년, 바로 지금은요, 그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완전히 새로운 전문 분야로 당당하게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냥 컴퓨터 화면 속 네모난 창 안에 떠 있는 얼굴일 뿐인데 과연 어떻게 진짜 인간적인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 하는 문제였죠. 전문가들은 이 핵심적인 문제를 탈신체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교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라던가 나를 향해 몸을 살짝 기울이는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이요.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싹 사라지는 현상이죠. 특히 전문가들은 이걸 우뇌와 우뇌의 공명이라고 표현하는데 말 없이도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바로 그 감각, 그게 사라지는 걸 가장 큰 손실로 봤습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치료사들이 이 한계를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역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이론을 완전히 재창조했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단 치료에서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느끼는 보편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요소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는요, 이 줌의 갤러리 뷰 기능으로 모든 참여자의 얼굴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오히려 그 보편성을 훨씬 더 강력하게 느끼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이 분야의 전문가인 하임 와인버그는 온라인 치료사가 반드시 넘어야 할 4가지 큰 허대를 딱 짚어냈습니다. 첫째, 내담자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는지 치료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 둘째, 바로 앞에서 말한 탈신체화 환경. 셋째, 화면 너머로 정말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사의 사적인 배경이 의도치 않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종류의 어려움들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요, 이런 엄청난 도전들의 직면에서 치료계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적응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전, 윤리, 그리고 실제 치료 현장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규칙. 말하자면 디지털 시대의 치료 헌법 같은 걸 아예 새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였어요. 바로 디지털 치료 공간의 틀을 제대로 잡는 거였죠. 이건 마치 무대를 세우는 것과 같아요. 일단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안전한 플랫폼을 쓰는 건 기본이고요. 조명은 너무 어둡거나 역광은 아닌지, 카메라는 눈높이에 맞췄는지, 배경은 전문적인 느낌을 주는지, 그리고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기술적인 디테일 하나하나가 내담자가 안정감을 느끼는 치료적 공간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정말 거대한 돌파구가 열립니다. 바로 사이팩트라는 건데요. 이전에는 심리치료사가 자기 면허가 있는 주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원격 치료의 엄청난 장벽이었는데 이 사이팩트라는 주들 간의 협약 덕분에 2025년 기준 무려 40개가 넘는 주에서 심리학자들이 합법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 내담자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빗장이 풀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심각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치료 중에 내담자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할 건가? 치료사는 화면 저편에 있고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 말이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선제적 대응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원격 안전계획이라는 걸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응급 상황 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갑니다. 내담자의 정확한 주소, 아파트 동호수까지요. 그리고 현지 비상연락처, 지역 경찰이나 응급실 직통번호까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모든 정보를 미리 철저하게 확보해 두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제 치료사들은 아주 명확한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일단 절대 연결을 끊지 않고요.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말을 걸게 하면서 치료사는 동시에 다른 전화기나 기기를 사용해서 미리 확보해둔 현지 응급 서비스에 바로 연락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체계적이고 관리 가능한 절차로 바꿔놓은 거죠. 자, 이렇게 온라인 치료는 수많은 허들을 넘으면서 단단한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화상 통화를 넘어서 훨씬 더 통합적이고 흥미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2025년에 이르러 TCOG라는 아주 혁신적인 실험 모델이 등장합니다. TCOG, 초모달 연속 온라인 집단의 약자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온라인 소통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된 차세대 온라인 치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초모달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이건 여러 감각과 채널을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얼굴 보고 영상 통화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 텍스트,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 감각에 집중하는 활동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 방식을 아주 입체적으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환경의 단조로움을 깨고 훨씬 더 풍부하고 통합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연속적이라는 개념,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보통 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만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에서는요, 화상으로 만나는 세션과 세션 사이에도 보안이 유지되는 텍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그룹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24시간 내내 나를 붙들어주는 안전한 공간이 유지되는 셈이죠. 엄청난 지지 시스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TCOG 모델은 각 소통 방식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즉각적인 감정 교류가 필요할 땐 비디오를 쓰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땐 텍스트를 쓰는 거죠. 말하자면 빠른 뇌와 느린 뇌를 모두 활용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면서 온라인이라는 한계를 넘어 훨씬 더 깊이 있는 치료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5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에서 시작해서 놀라운 혁신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무엇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아주 명확한 데이터로 나타납니다. 첫째, 온라인 치료는 지리적, 물리적 장벽을 허물면서 치료의 접근성을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둘째, 여러 연구에서 증상 완화 효과가 대면 치료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게 입증됐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셋째, 치료를 중간에 그만두는 탈락률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 40 이상, 이게 바로 제도적인 변화의 규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0개가 넘는 주가 사이팩트에 동참했다는 건 이 새로운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얼마나 거대하고 빠르게 움직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임시 방편이요. 이제는 인간의 연결을 돕는 또 하나의 강력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차선책이나 2등이 아닌 거죠. 현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치유의 원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주된 창문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앞으로 진짜 인간적인 깊은 연결을 지켜내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창의적인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야 할까요? 그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겁니다.